안녕하세요. SN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재혁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방학 때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면 좋을지 좀 설명해 드리고 저희 그에 맞춰서 어떻게 수업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 일단은 지금 휘문고 정규반, 그다음에 공통수학 2 심화반, 그다음에 대수 기본 이렇게 세 개를 좀 메인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고1 그 여름 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딱 두 가지를 좀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공통수학 2 같은 경우에는 기본 다시 점검하는 건 물론이고 심화까지는 좀 바로 봐야 돼요. 왜냐면 여름 방학도 기간이 짧고 2학기 때 또 이제 바로 시험 보기 때문에 공통수학 2는 좀 심화까지는 봐야 되고요. 근데 대수도 이게 뭐 물론 공통수학 2가 좀 완벽하게 된 아이들이 선행하는 게 좋지만, 대수가 이제 여러 번 봐오고 나서 2학년을 겪은 친구랑 그렇지 않고 겨울방학 때 처음 대수를 배워서 2학년을 겪는 친구랑 차이가 좀 격차가 많이 나요. 1학년보다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격차가. 그래서 공통수학도 많이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대수도 좀 선행을 좀 해주셔야 좀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좀 그 수업을 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공통수학 2를 일단 보면은 단원을 좀 보시면 앞부분이 이제 도형의 방정식, 그 다음에 집합과 명제, 그 다음에 함수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도형의 방정식 단원은 이름과 마찬가지로 도형을 다루는 단원이에요. 도형, 뭐 그래프 이런 걸 다루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도형의 특성이 좀 뭐냐면 학생별로 격차가 좀 큰 단원이에요. 잘하는 친구들은 너무 잘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도형 자체를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단원 중에 하나가 도형의 방정식인데, 이게 2학기 올라가서 첫 시험에 등장하게 되고요.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보통 킬러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원들 좀 격차가 많이 나는 단원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접해서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여름 방학 때는 기본뿐만이 아니라 좀 심화까지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합과 명제 이 단어는, 요거는 뭐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개념이 조금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다 보니까 개념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는 단원에서 좀 잘하려면 이거는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익숙해지려면 좀 많이 봐야 되거든요. 많이 봐서 익숙해져야지 좀 잘 풀 수 있는 단원이고요. 마지막 함수 단원은 이제 함수는 준킬러 문제가 좀 특히 많이 나오는 단원이에요. 함수가 가지고 있는 단원이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인데 전체적으로 준킬러를 좀 많이 내는 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원이 이렇게 좀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활용, 그 다음에 수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지수함수의 그래프, 삼각함수의 그래프, 요까지가 일단 보통 2학년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그래프를 다루는 단원인데, 그래프가 마찬가지로 격차가 큰 단원이었죠, 앞에서. 그래서 그래프를 좀 많이 연습을 해줘야 돼요. 이 대수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 그래프에서 어려워해요. 그래프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그다음에 요 활용은 그래프보다는 도형을 가지고 푸는 문제거든요.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도형도 이제 잘하는 아이들만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도형 이거 좀 잘 봐줘야 되고요. 수열 같은 경우는 가장 대수적인 성향이 좀 강한 단원인데, 여기서는 보통 준킬러 문제가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수2 같은 경우는 요 단원 자체가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대수는 모든 단원이 다 킬러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단원이 다 중요한 단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수업할 건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 일단 이제 휘문고 1학년 정규반을 진행할 텐데, 제가 휘문고 1학년은 정규반이랑 그다음에 타임어택반 두 반으로 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타임어택은 일단 여름방학 때는 잠깐 쉬고 여름방학 때는 정규반만을 일단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 때는 일단 공수2에서 잊어버린 개념 다시 복습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개념부터 좀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본 문제랑 응용 문제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정규반 아이들 중에서는 좀 그래도 잘하는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개념 복습보다는 기본 문제 유형 정리랑 응용 문제 이 두 개가 조금 더 비중을 더 크게 차지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개념은 잊어버린 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 개념이랑 그 다음에 실전 문제에서 활용되는 개념들은 복습하고, 그걸 가지고 기본 문제 그 다음에 응용 문제 좀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풀릴 거냐면, 휘문고는 좀 다른 학교랑 좀 결이 다릅니다. 좀 계산이 많이 복잡하고 케이스 분류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조금 단기간 훈련한다고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본교재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좀 제가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휘문고 기출문제 주요 문항 이런 거 좀 많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휘문고에서 모의고사 기출이 뭐 연계가 떨어지긴 하지만 모의고사 기출의 킬러 문제가 그대로 나온 적도 몇 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휘문고 기출 주요 문항, 모의고사 기출 이 두 개가 좀 여름 방학 때는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워크북 같은 경우는 이때 배웠던 거를 연습할 수 있게 변형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풀면서 스스로 풀면서 연습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워크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휘문고 정규반에서 진행하는 거는 기본부터 하되 응용 문제에 조금 더 비중을 실은 수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복습 프린트를 제가 많이 좀 강조하게 되는데요. 복습 프린트는 이제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서 맞출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시스템인데 요거 좀 많이 해야 실수가 좀 잡혀요. 휘문고는 타임어택이 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요거 좀 제가 많이 연습을 시킵니다. 본인이 풀어서 실수했었던 문제 다시 풀어서 실수 안 하도록 이렇게 많이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이랑 그다음에 수업 피드백 어떤 부분 잘했는지 어떤 부분 좀 많이 부족했는지 이거 매번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강에서 하는 거는요. 공수투 이제 심화 문풀반을 할 텐데 정규반에서 진행하는 수업이 너무 쉽다. 난 개념 다 알고 있어서 좀 중킬러 문제만 많이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만든 반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킬러 이상의 문제들을 많이 연습하고 싶은 특히 이게 중킬러가 주요된 문제가 되겠죠.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실전 개념 위주로 한번 설명해주고 그거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실전 스킬을 좀 설명해주고 이런 수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제 우리가 중킬러를 풀려면 기본이 완벽하게 탄탄히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중에 기본 문제 한번 복습하고요. 그 같은 유형에서 응용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같은 유형에서 그 킬러 문제는 또 어떻게 출제되는지, 여기서 변화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는 단순히 이제 자주 출제되었던 중킬러를 푸는 수업인 게 아니라 이 생각하는 과정을 좀 연습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에서 중킬러가 이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기본 문제 30%, 응용 문제 40%, 심화 문제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킬러 문제가 좀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들은 전부 다 제가 이제 강남공 기출,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한 5개년이라고 하면 한 3천 문제 정도 되는데 제가 다 풀어보고 거기서 한 땀 한 땀 골라서 만든 문제집이기 때문에 문제집이 꽤 퀄리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시키는 수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수 기본 실력, 대수 기본 실력은 이제 완전 기본부터 처음 들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완전 기본부터 그다음에 기본 문제까지, 기본 개념부터 기본 문제까지 좀 완벽하게 기본을 다지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수에서 개념 빈틈없이 다지기, 그다음에 그 개념을 가지고 활용한 그 기본 문제 풀이 이런 걸 기준으로 연습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은 다 기본 문제예요. 제가 설명해준 개념을 가지고 이런 기본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는지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도 약간 들어가긴 합니다. 기본 문제를 가지고 이 응용 문제는 어떻게 이제 응용이 되었는지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조금 가지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응용 문제 좀 들어가긴 하지만 개념과 기본이 조금 더 비중이 큰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하도 이제 수업하게 되는데 기하 선행하는 친구들도 대수랑 비슷하게 기본이랑 실력 이렇게 수업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강 때 진행하는 수업은 전부 다 이제 수업 후에 클리닉이 2시간 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클리닉에 직접 참여해서 학생들 상태 어떤지 어떤 부분 부족한지 다 직접 일일이 다 체크하기 때문에 효과가 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습 프린트, 제가 아까 복습 프린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특강 때도 복습 프린트를 이제 매 수업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시간표 이렇게 브로셔에도 적어놨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